공식사에 처음이다 보니까 주제 발표도 안 했네요. 오늘 포럼 주제가 이미 다 보셨지만 나트륨 당류 저감 제품 생산 증대 및 소비 확대를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고요. 열린 포럼 뭐 다 아시겠지만은 그야말로 열려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국민 또 학계 또 정부가 모여서 저희가 좀 얘기할 만한 주제를 매달 정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보통은 저희가 이렇게 목요일 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목이라고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두 번째 목요일 이목을 좀 집중시키고 페이스북 생방송 보니까 한 177명이 댓글을 다셨는데 사회자가 재밌다고 계속 재밌어 플로우도 재밌어 하실 때까지 하려고요. 다음 주제 발표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롯데중앙연구소에서 음료의 당류 저감화 현황 및 마케팅 사례를 주제로 조혁준 상무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조 상무님께서는 롯데중앙연구소 음료팀 팀장을 거쳐서 현재는 음료 외식 부문 부문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롯데중앙연구소의 조혁준이라고 합니다. 저기 사회를 보시는 분께서 박수로 맞이를 해주신다는 부분이 제일 부담스러운 말인 것 같습니다. 저기 어느 대학 철학과 교수님께서 한번 강의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큰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라고 하고 나면 본인은 강의가 너무 힘들어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강의를 끝나고 난 다음에 박수가 처음에 박수보다 작으면 본인 생각이 괜히 집에 가셔가지고 내가 오늘 강의를 잘못했나? 뭔가 내가 부실했나?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이거 너무 큰 박수로 말을 해주셔가지고 내용은 별게 없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박수에 적으면 저 오늘 되게 상처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많이 긴장을 했지만요. 일단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좀 뭐 부실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니까 좀 잘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국내외적으로 그 음료에 있어서 당류 저감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타사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도 알 수도 없고 또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롯데 7승에서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당류 저감의 어떤 전략이나 거기에 따른 마케팅 사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나라 작년 국내 총 생산량 그 GDP를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기 너무 제가 뜬금없는 질문을 드려서 그런데요. 한 1,780조 원 정도랍니다. 한 1,800조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2018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 음료 시장이 한 854조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꽤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15년 기준 대비 2018년으로 보면 약 7,390억 불에서 8,540억 불로 연간 연평균 성장률로 보면 한 5% 정도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뭐 탄산이 됐던 생수가 됐든 전 카테고리가 골고루 성장을 하긴 합니다만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생수 쪽이 평균 신장률보다 더 높게 한 7.5% 정도로 더 많이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파란색 은 탄산이고요. 그 다음이 바틀드 워터, 주스로 요 세 가지 카테고리가 전체 시장의 약 한 7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큰 구성비 자체는 뭐 15년, 18년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없지만 탄산이나 주스는 조금씩 줄고 있는 반면에 생수의 경우는 약 1.8%포인트 정도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말은 뭐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탄산이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 소비자들이 점점점 건강을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무당 제품인 생수나 저희가 탄산수 정도 쪽으로 시장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 정도는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 저감 제품이 과연 얼마나 출시가 될까라는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요. 민텔 그 GMPD 자료입니다. 2014년 대비 2018년을 비교를 했는데 뭐 대륙별로 큰 유의차 없이 한 2배 정도 당을 줄였다 또는 당이 없다라는 슈가 크레임을 통해 가지고 출시된 신제품이 한
14년도 대비하면 한 2배 정도씩 늘어났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수치로 보신다 그러면 뭐 북미나 남미, 유럽에 비해서 저희 아시아 쪽은 절대적인 수치는 아직까지는 좀 많이 미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그럼 그 출시되는 제품들이 과연 당을 얼마나 수준으로 지금 다운이 돼 있느냐 하는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서 보시면 뭐 국가별로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크게 보시면 8에서 10% 정도 14년 대비 당 함량 자체도 낮아졌다는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특히 여기 남미 쪽, 라틴 아메리카 쪽은 한 25% 이상 지금 당이 다운이 됐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뭐 멕시코나 여러 국가에서 설탕세 도입에 따른 좀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뭐 좀 부끄럽습니다만 아직 동남아 쪽, 아시아 쪽 부분은 절대적인 수치 또한 뭐 8.7g 정도로 저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뭐 북미나 유럽에 비교해서는 아직 당의 어떤 절대적인 수치는 좀 높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당을 줄이려고 노력도 하고 신제품도 내고 하는데 그게 과연 시장에서 얼마나 먹히고 있느냐, 그러니까 볼륨적인 면에서 또는 매출적인 면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그 자료는 굉장히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자료는 전부 다 제가 민텔에서 좀 찾아낸 자료인데 유로모니터 자료라서 앞에 자료랑은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경향을 보는 수준에서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앞에 보신 것처럼 중동이나 아프리카, 아시아 쪽에서는 당을 저감시켰다고 클레임한 제품의 성장률보단 기존의 음료의 시장 자체의 성장률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 저감화했다는 제품의 신제품 런칭률도 적고 그 다음에 당 함량도 아직까지 좀 적게 줄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인 것 같고요. 남미 쪽이나 유럽 쪽은 뭐 앞에서 보신 그래프와 유사하게 기존 제품보다는 당을 줄였다는 음료 쪽의 시장 성장률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서 좀 이제 궁금하게 느꼈던 부분이 북미 쪽은 기존 제품 시장도 뭐 크게 성장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을 줄였는 제품이 13년, 18년 기준으로 보면 약 마이너스 한 5% 정도 시장이 감소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나름대로 고민은 했는데요. 자료를 솔직히는 잘 못 찾았습니다. 다음 장 잠깐 한번 보시면 워싱턴 포스트지에 실려있는 기사를 저희가 우연찮게 좀 발견을 해서 봤는데 저희 뭐 잘 아시다시피 다이어트 코크나 뭐 펩시의 이런 다이어트 제로 제품들이 펩시가 60년대부터 시작을 했고요. 코카가 82년도부터 다이어트 코크를 출시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계속 해왔습니다만 2000년대 중반 한 10년도까지는 보시면은 약 한 80억 불 이상으로 해가지고 계속 좀 시장을 성장을 했었는데 14년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19년까지 계속 감소를 하고 또는 감소를 할 것이다라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이렇게 기사를 실었는 게 있어서 과연 그렇게 됐을까 하고 나름대로 좀 찾아는 봤는데 이게 유로모니터 자료인데요. 저희가 어찌됐든 뭐 당에 대해서 가장 이슈를 당하고 있는 게 탄산이고 탄산의 대표라고 하면 뭐 콜라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뭐 펩시와 코카에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그 회사를 직접 말씀드린 게 돼서 이 부분은 아까 보신 것처럼 글로벌 시장은 탄산이 아까 제가 4.1% 정도 연평균 성장을 했는데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은 13년에서 17년까지 보시면 그냥 탄산은 정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400억 불 정도 되는데 펩시와 코카의 콜라 매출을 합치면 미국 전체 시장이 한 38% 정도를 차지를 하거든요. 근데 오리지널 제품은 0.6% 정도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이어트나 이런 제로 제품들은 연평균 3.5% 감소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사에서도 실려 있고 저희도 뭐 추정을 한다 그러면 위에서도 잠깐 표현을 했습니다만 어떤 당을 줄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칼로리 저당이라는 거에 대해서 소비자가 얼마만큼 수용을 해줄 거냐 하는 부분, 그 수용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맛이 가장 좀 크게 좌우를 하겠습니다만 어떤 그 소비자 특성도 저희가 제대로 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탄산에서 생수로 넘어가고 무당인 다류로 넘어가고 탄산수로 넘어가고 조금 어떻게 보면 better for you라는 어떤 개념으로 해서 꼭 굳이 당을 줄였는 제품을 먹기보단
그 당이 아예 없는 또는 아예 처음부터 좀 줄여져 있는 대체 음료 쪽으로 많이 시장이 넘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런 것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해야지만 저희에서도 좀 시장에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게 이번 저희도 조사를 하면서 좀 느꼈던 점이 되겠습니다. 해외 부분은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이 국내 쪽입니다. 국내는 먼저 말씀을 드릴 게 이 해외는 뭐 유로모니터나 민텔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장 조사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자료를 좀 찾을 수가 있었는데 국내는 좀 애석하게도 많이 없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닐슨 기준으로만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뭐 15년에 저희가 음료 시장이 한 4조 1천억 정도, 18년이 한 4조 7천억에서 4조 8천억 정도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닐슨에서 조사하는 부분이 리테일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소에서 여러분들 그 뭐 가게에 뭐 삼겹살집 가시면 사이다 이렇게 하나 시켜서 드시는 그런 매출은 안 잡히는 거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하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계 시장도 약간 5%대 성장이었는데요. 국내도 마찬가지로 한 5.5%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일 궁금하실 부분인 게 근데 탄산 많이 줄었죠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탄산이 한 평균 4.3%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 뭐 요기요, 배달앱, 뭐 아까 저 앞서에서 식약처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그런 배달이나 온라인 쪽 배달하면 저희 전부 다 콜라나 사이다는 덤으로 다시 따라 들어오다 보니까 그쪽 매출의 영향을 받아 좀 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여하튼 전체적인 5.5% 신장률에서 봤을 때는 커피나 생수 쪽이 그걸 오버해서 저희가 지금 시장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산, 주스, 커피, 그다음에 먹는 샘물까지 했을 때 요 네 가지 카테고리가 전체 저희 시장의 82%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 글로벌 시장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산과 주스는 전체 포인트 좀 줄고 있고 커피는 뭐 요즘 저희 뭐 아시다시피 커피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커피는 워낙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특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라떼 타입보다는 블랙이나 아메리카노 쪽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면 당은 또 좀 줄고 있지 않나. 그다음에 생수가 한 1.6%포인트 정도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도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탄산에 대한 것도 당을 줄여 나가고 있지만 대체되는 쪽으로 많이 시장이 넘어가고 있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뭐 식약처에서 워낙 발표를 많이 하셨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자료겠지만 가공식품을 해서 저희가 당을 많이 섭취하는 수준이 6세에서 한 49세인데 아까 식약처에서 발표를 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요 세대가 음료로 해서 한 40% 이상의 당을 섭취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 음료 중에서도 탄산음료가 가장 주범으로 제일 많이 당을 섭취하는 그 아이템이 탄산음료인데 요 12세나 에서부터 29세까지는 거의 60%를 육박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나라에서도 지금 뭐 당류 저감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업체인 코카나 펩시 쪽에서 먼저 90년대부터 시작을 했지만 뭐 저희가 좀 기억하는 부분은 2006년 정도에 코카콜라 제로, 펩시 맥스라는 걸로 해서 글로벌 브랜드들이 많이 진출을 해주고 있고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한 10년도부터 시작해서 사이다 쪽에 이제 제로나 당을 낮춘 제품들이 서서히 출시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2010년대 중반 이후로 해서 이제 그런 글로벌적으로 당류 저감화의 어떤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유음료나 커피 쪽에서도 이제 조금씩 당류 저감에 대한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많이 미미한 상황이지 않을까 나름대로 좀 자평을 해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국내외 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 칠성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당류 저감화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어떤 제품을 저감화를 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첫 번째가 이제 어떤 제품을 할 거냐 가지고 저희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한 세 가지 전략으로 집약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기존 제품, 현재 팔리고 있는 제품을 어떻게 저감을 할 거냐, 얼마나 저감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뭐 지금 제주 감귤이나 레스비 마일드 같은 경우도 그 단에서 저희가 좀 진행을 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존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기존 브랜드 외에 당을 저감한 제품을 출시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의 어떤 확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확대 제품의 전략이 두 번째가 되겠고, 그
그 다음에는 저희가 한 작년, 재작년 정도부터 조금 서서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예 처음부터 신제품을 개발할 때 당을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보다 적어도 한 20-30% 낮춰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기존 제품, 확대할 수 있는 제품, 그 다음에 신제품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 네 번째 거는 제일 마지막에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렇게 제품이 선정이 되면 뭐 탄산이나 주스나 커피나 차나 여러 가지 제품의 어떤 카테고리에 따라서 제품별에 맞추어서 감미료의 어떤 종류나 비율을 저희가 설정하는 테스트를 먼저 진행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아시다시피 인공 감미료 위주로 진행을 하다가 천연 감미료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고 또 최근에는 좀 더 이제 건강한 맛으로 해서 올리고당이나 희소당이나 등등의 어떤 저 당류의 어떤 차별화 부분들도 요즘은 많이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을 줄이다 보면 생기는 어떤 문제들, 저게 쓴맛이 난다거나 어떤 바디감이 많이 약해진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감미질 보완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금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구가 진행이 되고 테스트가 완료가 되면 이게 또 그냥 나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소비자가 과연 받아들여 줄 거냐. 그냥 업체에서 당을 줄였으니 뭐 드세요라고 할 수는 없으니 맛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감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카테고리별로 적합하게 느끼는지 그 적합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제품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미나 전체적인 풍미가 에 대한 기여도도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게. 작년 6월에 저희가 출시한 칠성사이다 로우슈거 제품이 되겠는데요. 타겟에 대해서 저희가 그 로우슈거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제품을 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서 소비자 시험 조사를 통해서 기존 사이다 대비 한 40% 정도 당을 저감화시킨 제품을 작년에 출시를 했었습니다. 아직 뭐 매출은 죄송스럽게도 많이 나오질 않아서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제품들이 나오고 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알릴까 하는 부분에 마케팅적으로 좀 고민을 했었었고 그래서 여기 지금 김하운 씨라고 2000년생인데요. 고등 래퍼 아마 2에서 아마 우승했는 친구 이거 모르시면 꼰대십니다. 아신다고 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친구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 유튜브로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 정도까지 한 4개월간 마케팅 비용으로만 16억 정도 투여를 하고 해서 유튜브로만 해서 한 1,500만 뷰 정도 그 다음에 전체 뭐 유튜브 외에 다른 채널까지 다 했을 때 한 3,000만 뷰 정도로 해가지고 조금 이슈화가 되긴 했는데 동영상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혹시 가능해요? 여기 눌러주시면 돼요. 동영상은 아니고 음악만. 네. 안 넣으면 예. 상관없습니다. 예. 아마 다 보셨을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뭐 꼰대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I'm down. Just be yourself like me. 그렇게 I'm down. I'm down. Yeah, 난 빼버리길 원해. 그냥 돼버리길 원해. 다 깨버리길 원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그냥 해버리죠. Yeah, I'm down. What time? 여기서 빼버리죠. Yeah, I'm down. I'm down. 빼면 더 새로워질 거야. 로열슈거처럼. 칠성사이다 로어슈거. 저 가사도 예. 다시 볼게요. 저 가사도 김하온 친구가 직접 본인이 쓰겠다고 해가지고 다 본인이 했던 부분이고요. 아직 뭐 매출이 얼마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저 제품이 나와 있는지조차도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찌됐든 간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뭐 저희 제품이니까 당신들 제품 광고하려고 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셔도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렇게 좀 낮춰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는 홍보를 해보려고 마케팅을 해보려고 노력했던 거라서 한번 띄워봤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 전략이라고 저희가 했을 때 네 번째 전략이긴 합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여기 정 교수님도 계시지만 식약처 주관으로 해서 이화여대하고 저희가 당류 저감 기술 가이드 마련 및 저감 제품 개발 확대를 위한 사업을 좀 진행을 했었었고요.
나름대로는 좀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고 하니까 식약처에서 주관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학계에 또 많은 분들 오늘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했으니까 학계분들하고도 이렇게 코업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뭐 여기 거창하게 저희 직원이 국민 건강 증진이라고 적어놨지만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당뇨 저감 제품 확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발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혁준 사무님 감사합니다. 음료 회사에서 이 당류를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시는지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제로 콜라나 제로 뭐 찾아보면 편의점에 잘 팔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돼서 좀 이렇게 당류가 저감화되거나 이제 무설탕 음료가 좀 많아졌으면 특히 19세에서 29세 저희 아들도 그 세대인데 그래서 뚱뚱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 때문에 그런 건가요? 역시 뭐 오늘 패널들은 굉장히 진지하셔서 지금 생방송 제가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한 50명 내외에서 늘질 않고 있습니다. 혼자 보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 재밌는 건 나눠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좀 부탁드리고 그 당류 저감화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작년 8월까지 WHO에 있었습니다. WHO는 지금 15년 1월에 그 가이드라인 발표하고 나서 다이어벳 그 당뇨병과의 전쟁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당을 이제 줄이는 그런 노력들을 제일 과제로 영양부 분야에서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제가 별명이 JJR이에요. 지자랑 틈틈이 지자랑.